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훈아의 노래 제목이죠.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질문인데, 답도 없는 질문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지구온난화의 그 극심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했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이 자연의 모든 천연물들의 개수를 다 넘어섰다부터 점점 더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나 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라고 하는 이 인간종이 지구 입장에서 보면 마치 바이러스 그 암세포와 같다, 뭐 그런 각도로 보는 시각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 참 나 하나 힘으로는 도저히 뭐 답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 같은 문제들 보면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는 한숨과 자조적인 어떤 그 생각이 들 만큼의 뭔가 좀 우리가 그 넉넉고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현실들을 볼 때 무기력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독거 노인이 고독사로 그 사망한 사건이 기사가 나오면서 고독사로 사망하는 독거 노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또 한편에는 막 그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안락사, 그 존엄사를 허락해야 된다, 법을 좀 제정해야 된다부터, 그래서 저 라이브 때도 존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환경 문제로 지구가 점점 더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없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주기만 하는 이 자연이 언제까지 우리 인간의 이런 행태를 포용해 줄까요? 라는 걱정 섞인 질문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곳곳을 돌아보면 진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물어볼 만큼 뭔가 우리가 답도 안 나오는 질문들을 그냥 툭 던져볼 때가 있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지금 뭔가 속수무책의 일들이 많이, 내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 보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리가 뭔가 한숨 섞인 아포칼립스 같은 뭔가 종말의 세상이 다가올 것 같은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알만한 현인에게, 현자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이럴까요?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요? 이대로 둬도 될까요? 라는 그런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방에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대답해 줄 수 있는 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 모든 질문에 제가 무슨 테스형 같은 어떤 그런 대상이 돼서 답을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근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보면 우리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할 때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내 통제권 밖에 일어나는데 거대한 하나의 물살처럼 뭔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급습하듯이 들이닥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뻔히 바라보면서 재앙을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그런 미래들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이 지구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문명에서 발생시킨 여러 가지 또 공해나 그런 부산물에 대한 어떤 처리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 몸살을 앓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인류는 거대한 재앙 앞에 우리가 인류라는 한 종이 또는 인류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전 생명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조차 다 멸종하게 되는 멸망을 인간이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 던지면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무리 거대한 국제조직, 국제사회가 함께 대동단결해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거센 물결 앞에 이왕 저질러진 뭔가의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마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변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뭐 아주 지엽적으로 조그만하게 뭔가 하나의 방법들은 찾아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근원적인 어떤 해결책인가 물어봤을 때는 그게 전 인류의 어떤 답이 될 만한 근원적인 답을 누구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답이란 없죠. 왜냐하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잡계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상충하는 그런 이해관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면 또 어느 한쪽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또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정말 암담해 보일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이 막 자꾸 생겨나고 있을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쭉 그거를 타고 들어가면서 근본까지 본질을 꿰뚫어 가보면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일단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만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먼저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어떤 부산물들, 인공물들로 가득 차버린 이 지구의 생태계들, 이거를 한순간에 문명을 스톱시키고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인공물들을 만들어내지 말자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자, 암만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면서 탄소세를 부과해가면서 한들 그게 멈춰질까? 불가능한 얘기죠. 거대하게 굴러가고 있는 바퀴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그 행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인간이 이거는 멸망하는 길인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길인 걸 알면서도 가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본질을 꿰뚫어 들어가 보면 꼭 그것만 아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류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명이 만들어진 이후로 쭉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 왔지만 그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뭔가 인공물을 만들어낼 만큼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기든 간에 예를 들자면요, 아주 이 관점을 긴 역사적 관점으로 한번 봐야 돼요. 지구 입장에서 전체를 보자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이 핵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어떤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보면 초창기 지구는 이 대기질이라고 할까, 이 지구의 전체 생태계 환경이
생명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생태계 환경이었어요. 그럼 그게 그때는 정상이었죠. 그게 그때 지구에게는 최선이었다. 왜냐하면 맨날 와서 행성끼리 부딪히고 맨날 그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그 과정이 그렇게 계속 북적북적되고 있는 그 화산 폭발과 수많은 별들의 그 잔해들이 와서 또 부딪힐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1, 2, 0년도 아니고 10억 년 이상 계속된다 이러면 그래 냅둬라 이거는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하면서 그 시절에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의 생명체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겠죠. 나는 원래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유기체들 단백질로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생명체는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원래가 그래. 원래가 지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그 독가스들만 계속 분출되는 지구가 원래의 행성의 모습이었다. 지구가 생각하겠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대기의 이 그 질이 어느 순간부터 미토콘드리아나 시아노박테리아나 이런 산소를 만들어내는 생명들이 생겨나고 또 혐기성 세포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있었냐 하면 그 시대는 혐기성 세포만 가득한 게 원래 생명은 혐기성 세포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하는 시대가 있었죠. 지구에게.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시아노박테리아가 막 창발하기 시작할 때는 그래 원래 지구는 산소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명이 있어 이러고는 또 이제 그때가 또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또 미토콘드리아가 생기면서 혐기성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고 혐기성 세포도 살아가면서 미토콘드리아도 혐기성 세포 안에서 살아가면서 공존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그냥 그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면서 점점 생명들이 이제 많아질 때는 그래 이제는 이런 종 저런 종이 있는 게 지구야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지구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그랬어 그런 시절이 또 한참을 되겠죠. 그러다가 캄브리아기 때쯤 돼서 생명의 대폭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종들이 확 번져나가기 시작 들불처럼 생명들이 계속 수많은 종들이 진화하면서 번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지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또 하는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뭐 백악기를 지나면서 이 공룡들이나 그 흔히 말하는 그런 그 거대해지는 모든 생명들이 아주 울창해지고 거대해지는 왕성한 생명력을 보이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더 거대해져 가는 그런 시기에는 생명들은 다 저렇게 거대한 거야 이런 시절이 또 있었죠. 또 그러다가 또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엄청 막 그냥 그 지구에는 온난화 정도를 저리 가라 할 만큼 마치 펄펄 끓고 있는 그런 가마솥 같은 그때는 대륙이 하나였기 때문에 해안가 말고 내륙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혹독한 그 산소 결핍과 그 뜨거운 대지의 열 때문에 생명은 살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그 최악의 그런 그 시절이 될 때는 다 또 말라 죽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생명이 멸종한다고 지구가 나 큰일 났네 잘못됐네 그러지 않죠. 또 그때는 또 그때대로 이게 지구야. 그러니 수많은 지구의 변혁기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든 간에 지구는 원래 이게 지구야 이래가면서 늘 그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항상 모든 생명들은 그 순간의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또 이게 최적의 환경이 되면 또 창발하듯이 또 막 번져가고 들불처럼 또 일어났다가 또 한순간에 또 환경이 안 되면 또 쫙 또 축소됐다가 이러면서 어떤 상태이든 간에 또 별도의 다른 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환경에 맞게 또 진화하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지구가 쭉 지내왔는데, 인간이라는 한 종이 생겨난 거는 지구 역사에서 보면 눈 깜짝할 새에 잠시 하루살이도 안 될 만큼의 반짝, 몇 초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질 정도밖에 안 되는 종이 막 또 뭔가를 또 이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구라고 하는 이 자연의 어머니가 저놈들은 암세포야, 그러니 다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하냐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냥 지금은 또 이런 때야 이러고 이제 또 지구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정상이야 이렇게 또 보고 있겠죠. 그래서 지구를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지구가 만약에 인격이 있다면 인간을 암세포나 뭔가 이런 그 유해한 어떤 종으로 여기고 다 멸종을 시키는 뭔가 용트림을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한다면, 지구가 인격이 있다고 해도 지구 입장에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항상 그렇게 그 시기에 맞게 거기에 딱 맞는 종들이 막 이 세상 그 지구라고 하는 한 행성에 완전히 다 지배종처럼 가득 찼다가 또 사라졌다가 뭐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걸 늘 봐왔으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바다 같은 느낌인 거죠. 온갖 파도를 만들어내도 어떤 파도가 생겼더라도 야, 이번에 저 파도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하지 않는다. 해일이 거대하게 일어나면 그래, 이런 파도도 그래 있었지, 그렇게 그냥 지켜봐 주는 게 지구의 어떤 관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지구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가 탁 편해지겠죠. 그럼 어떤 관점이냐?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인간이 지구를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고 이렇게 뭐 인공물을 쏟아내면서 지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교란종이 돼 있다라고 할 만큼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인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인류적 시각으로 보면 인류라고 하는 이 종 자체는 원래가 보철적 존재로서 도구와 이 유기체라고 하는 이 그 몸이 항상 상호 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사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뇌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계가 도구랑 하나 되기도 하고 그 분해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늘 이렇게 그 융합시키기도 하고 분해시키기도 하면서 환경에 맞게 적응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게 인간종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생태계를 망치고 있냐,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갉아먹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인간은 점점 진화하는 것이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가 급속도로 진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지구 생태계 환경이 다 망가진다고 해서 인류가 멸종하는 길로 가느냐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는 이미 지금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를 통해서 보철적 존재라는 이 도구를 이용하는 상태를 넘어서서 인간의 몸 자체가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중에 로봇 같은 그 어떤 그 광물이 몸속으로 점점 더 들어오는 비중이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뭐 임플란트 시대라고 하는 몸에 다른 보형물들을 집어넣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지듯이 이제는 이 신체라고 하는 고유한 신체, 인간의 자연적 신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부모가 물려주신 신체, 머리카락 한 올도 자르면 안 된다, 뭐 신체 뭐 수지 발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단발령에 거부하면서 했던 우리 선조들이 한때는 그걸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반대했는데 지금 그 어리석은 거라는 거 알죠? 왜 그래야 되냐? 편하게 깎으면 되지, 이렇잖아요. 그런 것이 이 유기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몸 하나를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는 바꿔서는 안 된다. 왜? 개인 정체성이, 인간이란 정체성이 여기서는 더 이상 그 혼란이 오면 안 된다. 이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사람 있나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뭐 온갖 얼굴에 성형수술로 뭐 째고 집어넣고 뭐 바꾸고 하는 건 기본이고, 뭐 조금만 저도 임플란트 했지만은 이빨 나가면 이빨 사이에 뭐 보형물 집어넣는 거는 기본이고, 뭐 온갖 가지 몸에 다 집어넣잖아요. 보형물이라고 하는 게 광물을 집어넣어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안 가진다. 그것도 역시 내 몸이다. 왜? 우리가 보철적 존재로서의 인식이 워낙 진화해 오면서 그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금 시대는 더더구나 거부 반응을 안 느끼고 있어서 몸이 점점 더 광물과 이 생명,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에 공진화가 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재밌는 게 그 웨어러블 같은 기기를 착용하고 쓰는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그 이렇게 팔, 다리나 의수, 의족 같은 것들이 실제 우리 신체 정도의 그 유연성이나 이 뇌 통제를 받아서 즉각 그 한 몸처럼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기기들이 이제는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눈도 안구를 바깥 끼우기도 하고 귀에 보청기를 넣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귀에 신호를 새로운 걸 주면 처음부터 이 그 뭐라 그러죠, 이 귀가 먹었던 분들이 그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그 입력 장치를 보조로 집어넣음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감각들을 다 인식하면서 혀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참 재밌죠. 혀에다가 감각기관을 하나를 추가하면 혀에 들어오는 미각이 미각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미각 장치만으로 보게 되더라.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이 점점 이제 광물화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광물로 대체되는 몸이어도 불편하지 않는 시대, 그게 이상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그 용어가 이제는 우리한테 익숙한데,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그 로봇들이 우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 친구처럼 반려자로 옆에 늘 이제 우리가 그 끼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 익숙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 더 넘어서 내가 내 몸 자체가 안드로이드 완전히 로봇 그 기계에 내 몸을 다시 옮겨서 넣을 수도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고유 정체성이 이 유기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이 유기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더 그 산소가 더 부족하거나 환경이 더 이 생명이 살기에 더 뭔가 극악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인간의 신체는 이런 생태계 환경은 진작에 별로 이 인간의 생명에는 크게 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환경으로 몸 환경이 바뀌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게 돼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300년, 500년, 1000년 전 이렇게 쭉 지나가 보면 그 시절의 자연의 생태계 구성에는 이 나무 하나 이렇게 길을 낸다거나 고유한 산의 어떤 형태나 생긴 모습 그대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인간이 평지 같은 데서나 집을 만들어야지, 산을 막 일부러 깎아내고 뭐 이렇게 터널을 만들고 지하를 막 뚫고 들어가고,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왜? 조상신들이나 또 이 자연에 있는 그 신들이 가만 안 있는다. 나무도 뭐 동네에 뭐 몇천 년 된 거, 물론 그건 자연의 어떤 그 경이로운 어떤 그 자연의 모습들을 간직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야 되겠지만, 뭐 무슨 한때 그 기사도 되게 한참 시끄러웠죠. 무슨 도시 개발하는데 뭐 산에 사는 고유한 천연종들이 멸종된다는 걸 반대하는 어떤 스님인가 어떤 분의 어떤 그 강렬한 그 목숨 건 투쟁 때문에 아예 그게 백지화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 보면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시대에서는 그래 좀 돌아가면 되지, 아니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래가면서 대충 양보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야 그게 뭐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자연이 훼손된다고 해봐야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하등에 뭐 영향을 줄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니야라는 만약에 시대가 된다면, 인간의 몸 자체가 그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상태로 진화가 돼 있다면, 오히려 지구 환경은 그런 것들이 없는 다 기계로 채워진 환경이 오히려 더 인간에게는 최적화된 환경이다라고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지구가 한때 독가스만 뿜어내는 생명체라고는 아예 없는 환경이 한 20억 년 이상 계속돼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시절이 있듯이, 지구 환경에 자연의 이런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숲과 또 온갖 생명들과 또 이 그 신선한 공기와 이런 물 같은 이런 인간이 꼭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이런 생명의 필수적인 어떤 요소들이 나중에 인간이 광물로 대체되는 시대로 공진화가 급속화되면, 그거 없어도 인간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어. 단지 시각적으로 뭔가 확 펼쳐진 뭔가 자연을 보낸다면 우리가 홀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그 대체하면 돼. 만약에 내가 그런 경관을 원한다면 내가 개인적인 그런 커스터마이징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다 그런 환경에서 나는 살도록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을 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집안에서도 언제든지 그 자연 경관은 나는 즐길 수 있어. 왜냐면 그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정서적인 부분에서나 이런 것들이 그 산소가 없다거나 물이 없다거나 해서 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닌 시대가, 몸에서 그런 것들이 별로 필수 요소가 아닐 때는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대 이후부터는 인간은 다행성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화성도 테라포밍을 하고 태양계 안에 있는 온갖 행성들을 다 조사를 끝내고 나면 다양한 생태계라고 불려지는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신체들로, 거기에 딱 맞는 신체의 어떤 그 아바타들을 가지고 거기서 또 인간은 사는 것들을 당연시하게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구가 좁다, 좀 더 나는 우주를 나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에는 공기가, 산소라는 게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또 중력도 이 지구에 딱 맞는 중력이 다 적용이 되지 않고, 그러니 이 신체 가지고는 지금 이 유기체라는 신체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있는 행성들이 없죠. 아무리 지구랑 똑같이 닮은 행성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그렇지만, 어쨌든 굳이 그래야 될 필요 있냐? 왜? 내 몸 자체가 아예 바뀌면 더 간단한데 싶으면 내 몸만 바꿔서 가면 된다 이거죠. 그 행성에 딱 맞게. 그 지금은 우리 지구에서도 우주선을 타고 나갈 때 우주복을 입잖아요. 우주복이 필수 우리의 의상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주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 헬멧까지 다 쓴 상태에서 똘똘 다 싸매가지고 우주복을 입고 나가는 게, 이게 로봇 몸이랑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죠. 그런 상태의 신체를 거기에 맞는 몸을 가지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하면, 인간은 광물과의 공진화된 시대로 나중에 변화됐을 때는 그런 몸으로 나갈 확률이 훨씬 더 우리가 높아진다. 그게 더 편리하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인간만 생각하고 지구에 사는 이 수많은 생명들은 다 죽어도 된다는 얘기냐? 어쩔 수 없어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이 지구라는 이 한 행성에 암세포가 하나가 등장해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다?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아주 천인공노할 만한 악마들이냐? 그렇지 않고, 자연의 생태계가 허락한 한도 내에서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서 이 행성을 그렇게 자기한테 맞게 테라포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득 채웠다가 또 떠나고 나면, 또는 그러다가 인간이 또 어느 순간에 공룡이 멸종하듯이 한순간 멸종하고 나면 또 다른 생태계에 어떤 종이 또 가득 채워서 살아간다고 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지구의 생태계를 만들어낸 그 종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럼 그 종이 지구를 살려냈냐? 지구를 또 다른 그 생명들 못 살게 다 죽인 종이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거기에 맞게 그 종이 지배종이 됐을 뿐이지,
어떤 종이 그런 지배종이 됐느냐가 선악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다. 때가 돼서 그런 종들이 그렇게 활개를 칠 환경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그게 그 시대에는 그게 정상인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볼 때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인간이 정말 그 악마 같은 존재로,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다 죽어 마땅한 존재냐,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진화되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여기에 딱 맞는 어떤 환경을 자기 진화와 맞게 테라포밍 해 나갈 뿐이에요. 그럼 그 중에 뭐 산소가 또 필요하다 싶으면 산소가 계속 유지되는 환경으로 테라포밍을 유지할 것이고, 굳이 뭐 이게 다른 생명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에만 집중하자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멸종하는 종들이 자꾸 생겨나면 그 멸종하는 종들이 인간 때문에 다 멸종해서 원수다, 이렇게 볼 문제는 또 아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진 멸종한 종들이 한두 종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누구 탓을 하느냐,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때가 아니니까 지금 다 사라지는 때구나 하면 그냥 미련도 없이 사라지고, 또 거기에 맞는 종들이 또 막 왕성하게 생겨나고, 그러면서 조화롭게, 항상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이 자연이라는 곳이구나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된다. 그러니 인간의 어떤 그 폭압으로, 인간의 무지한 행동으로 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큰 지구의 역사에 지구적 관점으로 또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아무 관심 없어요. 우주는 그래 니들이 뭐하고 놀든 간에 그래 봤자 바둑 한 판인데 야 뭐 마음대로 해. 없어,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없어도 우주한테는 아무 문제 안 돼.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다 폭파시키고 너희들끼리 지지고 뻗고 하든 말든 그 뭐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우주 관점에서는 지구라는 행성 안에 인간종이 뭔 짓을 하든 간에 관심이 없다, 뭐 또는 아예 그냥 그 뭐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보게 돼 있다. 우주의 관점에서는. 지구의 관점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은 좀 안심을 해야 되고요. 지구가 인간이 잠시 몇 초도 안 살다가 사라지는 한 종이 잠시 반짝하고 막 헛짓거리 해놓은 거에 대해서 야 뒷수습하느라 참 지구가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구가 인격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할 때 인간이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러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질문에는 우리 답은 그게 아니다.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철적 존재로서의 항상 생물과 광물의 공진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그건 진화의 그 거대한 흐름에 있어서 이거는 그 순리적으로 가고 있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공진화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생태계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막 그냥 그 마구잡이로 쓰고 버리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 더 오염시켜도 되느냐? 그럼 더 이상 환경 보호 같은 거 할 필요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 하나의 개인 삶에서 내가 환경 때문에 피해가 당해서 내 삶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나는 그런 환경을 피해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게 군집체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되기 시작하면 다 알아차려요. 나 하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거대한 유기체적 인류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인류의 유기체에게 해로운지 아닌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게 돼 있고, 그러면 스스로 자제하거나 또 어느 정도 인간종 전체라는 하나의 유기체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광물과의 공진화가 더 진행됐을 때는 그래 이런 정도는 이제는 가볍게 여겨도 된다 할 때는, 또 인류를 위협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유기체가 알아차려요. 한 개인이 아무리 떠들 때보다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면서 피하면서 서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들을 알아서 절충점을 찾게 돼 있다. 피보나치 수열처럼 조화로움을 찾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노래가 그럼 할 필요 없나요? 뭐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손쓸 필요도 없고 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가요? 그게 아니다.
그 개인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는 만큼 그 개인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기체의 각 세포의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사람은 또 그 안달복달하는 역할을 맡은 세포로서 그걸 개발하고 해야 된다. 그 사람 그걸 하고 또 한쪽은 막 실컷 어지럽히고 막 더럽히고 막 그냥 쓰레기 내뱉고 하는 인간이 그런 종들의 어떤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걸 막 만들어낸 종이 있다면 또 그 종은 또 그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공진화의 어떤 역할에 조화로움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심하다 싶으면 전체 유기체가 또 제재를 하기도 하고 그래 가면서 서로가 맞춰가면서 서서히 공진화가 일어나는 중이에요. 광물과의 공진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지금 흐름이에요. 점점 더 우리는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는 급속도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기체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현실이 더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물질계보다는 가상현실에 더 우리가 비중이 더 넘어간 이상은 이 현실에 대한 가치들을 점점 더 우리는 빨리 이렇게 눈을 돌려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지구를 더 벗어난 행성 테라포밍, 다시 말해서 다행성 시대로 옛날 우리 지구상에서 한참 이렇게 크게 한번 붐이 일었던 대항해 시대 같은 강대국들이 전부 다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대항해를 펼쳐 나갔던 시대처럼 우리는 지금 다행성 시대의 대항해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딘가 지금 뭔가가 인류에게 가장 돈이 될 만한 아주 유용한 자원이 어느 행성에 있더라.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가져올 만한 거리에 있고 이게 지구한테 또 우리 인류에게 굉장한 돈이 된다, 이익이 된다 할 때는 그때는 길을 쓰고 대항해 시대 같은 다행성 시대 개척을 막 너도 나도 우주선을 띄워가면서 이제 그 우주 자원을 채취하는 시대가 열리겠죠. 우리 살아생전에 가능할까 그런 게 당연히 우리 시대에 살아생전에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넓게 봐야 돼요. 다행성 시대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류 원리로 이 지구를 볼 문제도 또 아니고 이 몸을 벗어난 광물과의 공진화로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관점에서의 이 정체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할 때의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걸 깨뚫어 봤을 때 답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아무런 노력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냐, 다 포기해도 되나, 아니면 뭐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네 라는 관점에서 손 놓고 넋 놓고 우리는 아무런 환경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이나 뭐 또는 뭔가 이 지구를 살리는 뭔가에 또 활동을 하거나 인류의 존엄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한 우리가 뭔가 선행이나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느냐. 두 번째 관점은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각자 자기만큼의 그늘을 펼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의 세상이 곧 자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그 행동을 그냥 내 주변에서 내가 하면 돼요. 너는 왜 안 하니? 세상이 왜 이래? 뭐 어디 가서 데모하고 막 대기업 찾아가서 뭘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래가면서 운동을 펼쳐서 그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태도만 바꾸고 내가 내 생활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해서 그냥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 삶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태도만 그렇게 맞춰서 나는 그렇게 대응하면서 살아나가면 나만큼의 그늘을 들이우는 내 영향력의 세상을 나만큼의 세상이 창조되는 내 평수, 내가 발을 디디고 있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내 세상이라고 하는 내 영역 안에서의 세상은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내가 영역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나는 그 영역 안에서 나는 그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늘을 들이고 살 수 있어야 각각의 자기 그늘을 들이는 자기 영향력 안에서의 자기 역할들만 충실히 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의 자기 진동과 자기 그 그늘 아래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끼리 다시 집단 지향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 가치가 만들어지고, 내 색깔이 분명할 때 그 색깔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고, 그 사람들과 다시 그 공유 결합을 통해서 조직화가 일어나면 나와 너가 이걸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또 그만큼의 파이가 커져 있고,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모인 것부터는 이제 집단이 되기 때문에 집단 지향성이라고 하는 공동의 사회적 어떤 그 실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점점 큰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걸 바꾸려고 막 내가 되지도 않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뭔가를 운동하고 데모하고 뭔가 내가 그렇게 펼칠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나만큼의 그늘을 들이우는 나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내가 표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에너지 진동에 딱 맞는 공감하는 사람을 동의하는 사람이,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이 뜻을 같이 하면서 결합되게 돼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이 결합하고 세 사람이 결합되는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의 나만 보는, 나만 생각하는 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이 펼쳐지는 하나의 집단 지향성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 또 하나의 세상이 소중한 한 명의 인격체처럼 뭔가 드러나는 거예요. 질량으로.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그걸 받아주기 시작해요. 나 혼자서 생각하고 있을 때는 사회적 실체가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나만 살아가고 있는 거는 내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나만의 어떤 그 그늘을 들이는 게 내 삶은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데, 그게 기본이 돼야만 내 파동에 맞춰서 내 색깔에 맞는 사람들을 비로소 만나기 시작하는, 그때 조직화가 일어나면 3명 이상이 모이면 이제 입자로서 뭔가가 구축이 되기 시작하고, 6명이 모이면 질량체로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집단 지향성이 이제 생겨서 사회적 실체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급하지 않게, 너무 거창하지 않게 내 주변부터 내가 내 뜻을 나는 펼치겠다 하면 거기에서부터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구를 구하는 길이 거창하게 우리가 막 처음부터 너무 힘을 쓸 필요는 없고 나부터 실천을 하면 그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비로소 문화가, 밈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게 좋아 보이더라 할 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면 이미 그걸로는 족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두 번째 시각으로, 우리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할 때 불평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식대로 살아야 돼. 내 에너지를 지키고 내 파동을 내기 시작하면 그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세상이 이래라고 답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게 왜 이래요 할 때는 그게 안타까우면 내가 거기에 그 문제에 내가 정말 마음이 쓰이고 한다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한다면 내가 실천하면 돼요. 나부터 내 태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게 나의 그늘이 되고, 나만의 그늘로 내가 품어 안는 사람들의 에리아 안에서 나와 공감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사회적 실체로서의 객관적 하나의 인격 같은 또 하나의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묵묵히 넓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늘 실수하고 있는 그 착각했던 생각들 중에 자빠져도 지구를 안았다라고 할 때 항상 너무 스케일이 크게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뭔가 많은 뭔가를 바로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 게 제 욕심이 늘 있었는데,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자빠져도 지구를 아는 게, 나만큼의 그늘을 들이우는 게 자빠져도 지구를 앉는 것이고, 내 태도와 내 색깔을 분명히 해서 내가 뚜벅뚜벅 그렇게 내 걸음을 한 걸음 가고 있다 보면 내 뜻과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유결합으로 같이 연결되게 돼 있고,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모이다 보면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처럼 그게 동조하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100명만 이상 늘어나도 사회적 단체로서의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는 하나의 영향력 있는 뭔가의 파워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그때부터는
진동의 공명체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세상이 왜 이래 할 때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내가 태도를 결정하고 살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